하천에 계세요. 학교는 아이들 최고 시설 최고라고 자부. 산수벌레 같은 경우에 실습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경쟁률도 부산에서는 한 기본적으로 아이들 75명입니다. 거기 갔다 온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영상공부나 못하고 우리 신입생들 중에도 이제 부사관 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1학년들도 저희 면접을 다 봤으면 제가 직접 다 봤는데 부사관 되기 위해서 오는 성악 적으시고 사인을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2022년 학년도 예비 2학년 부사관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차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사관반 운영 취집 및 방침, 그 다음에 외부기관과의 연계 방안 이렇게 그 다음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관반 및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먼저 그리고 교장선생님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 백영규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저 학사 출신들이십니다. 부산대학교 나와서 중위 출신들이시고 어깨에 보면 중위 표시나죠. 체육과 선생님들. 좀 겁납니까? 예, 애들이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되는 영상고등학교. 예, 우리 쌤들이 별로 소리도 안 지르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생활지도 다 됩니다. 예. 정희정 우리 부장은 문을 막고 있습니다. 부산은 괜찮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부산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그냥 밖에 나서 할 거 없을 때 부사관이라도 해라 해서 부사관 장기했던 시절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는 제 친구 중에도 부사관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55세 나와가지고 연금이 한 300 한 몇십만 원 되고 나오기만은 또 그 군 관련 회사에 보안요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한 달 한 200여만 원을 받는데요. 모임 가면은 그 친구가 술 다 삽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부사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우리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부사관에 되더라고요.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모병제로 갈 겁니다. 어차피 모병제로 간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부사관이 지금 들어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잘 모르지만 주로 이제 하사, 중사, 상사, 주임원사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준위까지 올라가죠. 도난 소위 이런 장교로 인정을 해주는 준위까지 올라가는데 30만 넘으면은 중위 다 30 넘으니까는 상사 단다 하던가, 그죠? 30 넘으면 상사 단다 그러죠 요즘에. 상사 달면은 갈불 원색적이면 갈불 놈이 없습니다. 예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대우 자체가요. 이 아이들이 시험을 쳐서 정당하게 들어가는 부사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다른 특사하고 보면은 특성화 부사관 시스템이 있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우리는 부사관으로 인간 아닌 시험을 치는 학교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 부산전자공고나 이런 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병으로 들어가가지고 걔들이 아마 15개월이 하고 나면 그때서 하사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리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사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졸업하면서.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은 바로 하사로 인간을 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생활을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하겠나? 좀 더 그런 생각 들지요? 제가 볼 때는 필기시험을 그렇게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비중이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하면 한 1년 하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에. 문제는 뭐냐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생전 공부해보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인성을 요구하듯이 군에서도 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신상태. 그래서 학교는 우리 영산고등학교는 사실 아직 부사관 아니지만 사무경영과 안에 부사관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사관과를 운영하는 모 고등학교보다도 더 빡시게 우리는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뭐 정복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 자세부터 달라야 된다 하는 게 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지금 현재로 보면 3학년이 처음 부사관반을 운영했거든요. 지금 현재 3학년단. 그리고 2학년이 부사관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아이들을 면접을 봤어요. 21명이 사실은 지원을 했었고, 이제 부사관 반으로 간 학생들이에요. 한 몇 명은 너는 부사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이렇게 다른 길로 가자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몇 명 있고. 그리고 아마 여기 또 조리과에서 오시는 분들 같이 오시는 거죠? 조리과에 나는 가서 조리 전공을 하면서 나는 부사관이 되겠다는 학생의 부모님도 와 계실 거예요. 지금은 학교가 학점제라고 해서 그런 그 수업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리과에서 조리를 전공해서 조리를 전공하는데 부사관 수업을 듣는 거예요. 현재로는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들을 거예요. 그 대신 모든 활동은 부사관 반과 똑같이 활동을 해야 돼요. 요 올라가면 저희들 내용화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정복도 사 입어야 되고 군복도 사 입어야 되고 학교가 하는 구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보도 시킬 거거든요. 아침 구보 행사에도 아이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옷이 날이 좀 따뜻할 때는 우리 정복 너무 추울 때는 못 입지만 정복 입고 오라 하면 정복도 입혀서 보내야 되고요. 첫째 이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그걸 학교는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그런 걸 오늘 요구하고 또 이제 우리 교감선생님이 이제 세밀한 앞으로 부사관에 들어오면 어떤 식의 절차를 더 밟아서 나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장기 임용 부사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감선생님이 이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부사관반에 가면은 이 아이가 잘 되겠다. 그리고 부모로서 학교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섰을 때 최종적으로 2학년 올라가면서 사무경영과 안에 부사관반을 가거나 아니면은 조리과로 가는데 조리과 속에서 부사관을 선택을 하거나 부사관반을 선택하는 그 코스를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들은 거 하고 오늘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아이하고 잘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학교 한번 학과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웰빙 조리과가 3학급입니다. 그 다음 보건간호과가 2학급, 사무경영과가 3학급입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이제 학점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진로를 희망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부모님들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6시간 정도는 2학년 올라가는
그 희망하는 수업을 하시는 거 하고 있는 거 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중간고사 성적이나 이래 보면은 1학기 때 없었던 서양조리가 나오고 1학기 때 없었던 뭐 이제 전자상거래 일반이나 이런 과목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뭐였었냐면 내가 2학기에 인간 발달과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들었던 애들은 2학년 올라갈 때 저기에 보건간호과를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식품 영양과 식품과 영양과 그 다음에 서양조리를 들었던 아이들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서 수업할 과목들을 우리가 일주일에 6시간을 공부를 시켜봤습니다. 공부를 시키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하는 애들도 6, 7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 7명씩 나오는 이 부분은 아이들 야단칠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 상담하고 학부모님 상담해서 아이들 원하는 진로를 좀 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자 부사관과는 3호 경영과 세학급 중에 1학년에 하나급, 3학년에 하나급씩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3호 경영이 2학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과 한번 보시면 조리과가 웰빙 조리과가 3학급입니다. 자 이 3학급에 조리 예술이 하나급이고 제빵과 제과의 과정형 평가반이 2반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무 경영학원반을 가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은 여기 2학년 8반에 우리가 조리과에서 나는 부사관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 조리 예술반에 그 친구들 2학년 1반에 배정을 할 겁니다. 자 배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 조리과에 있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6시간을 부사관반에 와서 부사관 관련 수업을 할 겁니다. 2학년 때는 군 리더십, 그 다음에 군대윤리, 3학년 때는 부사관 실무, 군사체육 이런 수업을 할 겁니다. 당연히 시험도 어떻게 하느냐? 부사관반에 와서 그 2과목은 시험을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2학년 때 6시간, 3학년 때 6시간, 학기로 하면 토탈 24시간의 수업을 하면 얘들은 부사관 부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조리과 친구들은. 여기 학부모님 오신 거 보니까 부사관 우리 이제 그 조리과 친구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사관 관련되는 부전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2학년 때 조리과로서 부사관 수업을 가고 3학년 올라가서도 조리과로서 부사관 수업을 하면서 부사관 준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가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3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전부 다 성적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해봤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이게 가능해? 옛날하고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교육청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싹 다 한번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사무경영과 부사관반은 제가 제 핸드폰 저도 이거 붙인 지 1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영상고 부사관 해가지고 저희 마크를 붙여놨는데 제가 이거 붙이고 다니면 전부 다 남자 교감생들 니는 참 별걸 다 붙이고 다닌다 뭐라 하는데 제가 항상 이거 붙이고 다닙니다. 왜? 우리 부사관 아이들 좀 좋아하라고. 그래서 요게 저기 보시면 전부 다 모자나 정복이나 전투복에 싹 다 붙여져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학교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사관 정복을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맞추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장기 복무 정예 부사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디지털 고등학교라고 저기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덕원공고 영주동 저 산마루에 있는 덕원공고 이제 요즘은 부산 디지털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전자 부사관반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전자부사관관이 있고, 그다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쌤인들하고 우리가 한 6년 전에 갔습니까? 6년 전에 전남에 있는 상계고등학교라고 하는 부사관반만 한 학년에 딱 2반씩 있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싹 다 이제 부사관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뭐 6년 전부터 출장도 다니고 교육을 왔는데 그때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부사관에 대해서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사관 이게 정말 만만치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 오시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사관반을 만들고 지금 3학년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부사관과가 있는 학교보다 우리 3학년들이 훨씬 더 부사관 시험에 대한 최종 합격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자랑할 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군 장기 부사관, 공군 부사관, 해군 부사관, 해병대 부사관은 말썽 꾸러기 꼴통들도 다 보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표가 딱 분명했거든요. 장기 복무 정예 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사관이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사관이 이제 꼭 근무해야 되는 근수가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있습니다. 박창호 선생님, 그게 4년입니까? 예, 4년. 예. 예, 4년입니다. 그 4년을 하고 나서 장기로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6년 전에 상계고등학교 출장 갔다 와서 우리 부장님이 그렇게 그때부터 교감생이 부사관반 합시다 했을 때 제가 안 한다 했습니다. 왜 안 한다 했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신이 없었냐면 아이들을 20살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20살, 21살, 22살, 23살 장기가 안 되면 24살의 얘가 세상에 나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맞죠? 어린아이가 20살에 가가지고 24살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24살에 다시 고등학교 3학년처럼 진로에 대해서 애들한테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게 참 싫었습니다. 20살과 24살은 다른 나이거든요. 이거 안 돼요. 우리 이 정도는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장기라는 저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는 애들한테 계속해서 부사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55세까지 부사관 정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자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입니다. 또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 보면 수시로 와서 이제 멘토링도 하고 하는데 저기 이제 공군 부사관 우리가 공군 간호과인데 인물은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익이 아버지랑 제가 몇 번 만나고 졸업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했는데 다행히 정신 차리고 부사관이 되겠다 해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는 부사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장교 시험을 준비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교장쌤하고 저하고 거기 그래도 부사관에서 사는 게 더 안정적이잖아. 본인은 장교는 계급 정년이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겠니 했더니 선생님 그래도 저는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학점을 거의 다 땄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고 해병대 육군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장기로 전환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해서 와서 후배들을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왜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가가 바로 이겁니다. 장기 복무할 수 있는 정예 부사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는 이론과 기술 교육을 하고 인성 교육과 체력 훈련을 하겠다. 왜 인성이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 참 자유롭거든요. 자유로워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도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학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좋은 학과에 우리 지금 이제 그
고3짜리 애가 조리 자격증이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어가지고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취업을 하니까 면접을 볼 때 벌써 걔가 이제 취업하는 그 외식업체 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면접을 봅니다. 걔는 일학습 병행제로 가는데, 근데 아이한테 그걸 얘기를 했답니다. 그 면접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네가 이제 나중에 취직해서 계속 이제 조리과니까 너한테 딴 일 안 시키고 양파만 까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양파만 깔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개발되면 또 하겠다 하는데, 얘가 딱 그랬답니다.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신고할 건데요. 이제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건데요. 그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 아이들 좀 그렇거든요. 물론 뭐 신고해야 하겠습니까만은 그 정도 조금 자유로운 아이들이고, 근데 이제 군인이라는 게 규율과 규정과 규칙과 모든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예, 믿음을 위한 인성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우리 1학년 아이들 달리기 시켜봤는데 정말 웃겨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체력. 그렇다고 해서 뭐 산 타고 뭐 헤엄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이 제가 보니까 키도 많이 안 커도 되더라고요. 여자애는 154, 남자애는 158. 그리고 뭐 이제 국민 체력 해갖고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는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체력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뭐 구보도 연병장 구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침에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는 저희가 2번 시켰는데 애들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번만 할 건데 이제 구보도 좀 시키고 그런 체력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는 군사체육이라고 해서 그 과목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도 할 것이냐면 그 인성교육이라는, 이게 아까 교장선생님 교복 입고 등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군인은 참 명예로운 직업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소명의식이 좀 필요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정복을 입고 등교하면 아마 남과 다른 명예, 그리고 학교 봉사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 희생하고 내려놓고 설선수범하는 걸 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갔습니다. 매일 아침에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이나 학교 이제 행사 기간에는 정복을 착용하는데, 저 정복은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개인정복 구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각종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면 학교가 이제 뭐 쓸 수 있는 돈을 몇 억씩 씁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씩 고생하시고 때로는 밤샘 해가지고 기업체처럼 저희도 프로젝트 써가지고 뭐 교육부에서도 선정이 되고 어디에도 선정이 돼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한 번은 다 해줘봤습니다. 공짜로 공부시키고 공짜로 옷 입혀주고 다 해보니까 뭐가 없어서 안 되냐면 주인의식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주니까 옷 아무 때나 집어던지고, 학교에서 해주니까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학교가 해줄 거냐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현장 체험 학습 부분, 뭐 예를 들면 나라 사람 체험 캠프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는 관광버스 대절해서 대동대도 가고 어디 이제 포항, 그쪽에 포항에 있는 게 해병대 1사단이죠. 그런 데도 이제 가는데, 그런 현장 체험 학습은 부모님의 비용 없이 학교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은 각자 수익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소중히 하고 아껴가고 오래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그 ITQ 아마 자녀들이 진짜 선생님들 우리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설득해가지고 이제 ITQ 했는데 그거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수익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수강권 있는 애들은 자율수강권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90명 시험 보면 한두 명 불합격하고 한 80명 가까이 다 A를 받았거든요. 그거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뭐냐면 자기 공부는 자기 부담으로 부모님의 돈을 아까워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저희가 시켜놨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봐주시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 때로는 체력 훈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에 있을 때 부사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질 끌면 안 되거든요. 임팩트 있게 딱 하고 딱 끝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죠. 나 진짜 공군 가고 싶어. 공군 가고 싶어 하면은 공군 될 때까지 시험 봐야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애들은 해병대 시험부터 봤습니다. 우리 지금 3학년들은 해병대 시험 보고 육군 시험 보고 해군 시험 보고 공군 시험 보고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3개, 4개 합격해서 그 중에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재학 중에 반드시 시험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교육 과정 부분, 군대 윤리, 군 리더십, 그리고 필수 한국사 이거 하면은 가산점이 갑니다. 1점. 1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부사관 관련하는 그런 부사관실, 체력 단련실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사관실은 아버님들 아마 가시면 추억의 네모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체력 단련실은 동네에 있는 웬만한 헬스장보다 우리 학교 헬스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헬스장은 명세코 우리 선생님들 아무도 쓰시는 분 없습니다. 누구만 쓰느냐? 우리 아이들만 씁니다. 우리 학생들만. 수업 시간에 쓰고 점심시간에 방과 후에 부사관반 아이들이 체력 만들고 근력 만든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 5번째 말씀드렸죠. 예, 각종 군 체험 프로그램 부지런히 참가를 시켜서 군인이 이런 걸 하는 것이다, 군대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학년별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금 이제 써놨는데 이거를 부모님이 좀 아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사실은 애들 진로 부사관 설명회 할 때 1학년들 때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안내는 이렇게 좀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ITQ를 1학년 때부터 시켰던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ITQ 한글 A는 다 땄을 겁니다. 그리고 빠른 애들은 1번부터 4번 애들 중에는 PPT까지 땄을 겁니다. PPT까지 따고 그 다음 지금 엑셀 하나 남았거든요. ITQ 마스터가 이제 뭐냐면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이 3개가 다 A가 되었을 때 마스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마스터는 부사관 시험 볼 때도 가산점 1점일 뿐만 아니라 각종 취직을 할 때도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방학 때 여기 애들 진짜 하기 싫어갖고 죽어도 못한다는 놈 지금 엄마 한 분 앉아 있습니다. 한글 다 따고 방학 때 싸워가면서 PPT를 시켰던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뭘 해도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능사는 사실 조금 따면 좋은데 애들이 어려워한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우리 보면 남학생들 다 태권도 있지 않습니까? 1, 2단 있고 우리 여학생은 3단 있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나 한국사나 이러는데 저 한자나 한국사는 이제 필수입니다. 한국사는 그 전에는 한국사 시험을 따라봤는데 이제는 우리 취업하기 위해서 보는 일반적인 한국사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사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가산점이 이제 붙는 부분인데 이러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부사관 그 필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2학년들은 9월부터 안 시키고 12월부터 지금 시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그 과목들을 보시면 이제 공간 능력, 지각속도,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언어 논리는 국어입니다. 국어인데
군대에서 쓰는 부사관으로서의 언어 논리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평교사 때 부사관 공부하는 친구가 막 끙끙거리고 해서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해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시험 그 문제를 보니까 어른은 그나마 쉬운데 애들은 어른보다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애들은 좀 어려워하고 지금 또 우리 1학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우리 1학년들 참 이뻐하거든요. 뭐 프로그램 하면 우리 애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은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우리 1학년이. 근데 이게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딴 학교도 기초학력이 참 떨어진답니다. 애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공부는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에서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듯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이제 그 보듯이 군대에서 이 사람이 과연 좀 근무할 수 있는 부사관으로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를 필기 시험으로 보신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거는 좀 웃기는 말인데 우리 3학년에 합격한 애들 보니까 해병대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시키면 해병대가 제일 조금 시험이 쉽더라고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해병대가 좀 어떨까요? 해병대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뽑고 많이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훈련 가서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는 조금 시험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도 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거는 해군하고 공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아이 중에 하나는 현민이라는 친구는 조리 자격증을 5개 따서 해군 조리 부사관으로 지금 3년? 2년인가? 현민이 2년째입니까? 2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이제 해군 부사관, 특히 해군 조리 부사관은 굉장히 애들이 조리과 애들이 선망하는 부사관입니다. 그 현민이 그 아이도 조리과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군 부사관은 정말 공부 잘하는 그 친구들은 공군 부사관 다 이제 가고자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군 부사관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관제탭에 올라가서 뭐 하는 그런 복잡한 거 안 합니다. 간단한 거 합니다. 우리 애가 정비 안 합니다. 정비는 우리 아이들이 안 해도 정비를 특기로 하는 그 다른 항공과학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공군의 일은 조금 일반적인 거 이런 거 한다 생각하시고 안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체력 단련이나 인성교육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해드려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교가 전문성이 떨어지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놓고 저희는 이제 보건간호과는 우리 선생님들이 입시를 다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보건간호과는 시험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언제야? 3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 그런데 그 보건간호과의 시험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관 시험은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군, 육군, 해병대, 공군 각각 이렇게 보는 포인트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정말 1년에 무수히 많습니다. 각각의 그 군이 오늘도 제가 공원 분류하니까 해군 시험이 또 있다고 벌써 나왔는데 각각의 그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체육하시면서 이제 우리 부사관 수업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2학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7개월, 8개월은 아마 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학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학교들이 아이들을 그 부사관 학원에 보냅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MOU를 체결한 부사관 학원이 있는데 뭐 나중에 2학년 말쯤 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단기간에 속성으로 빨리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까지 있냐면 면접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인성 면접 부분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저나 뭐 조금 욕심이 많으니까 애들 면접 보러 간다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애들 불러갖고 한번 해보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 웃기거든요. 우리 3학년들도. 그러면은 면접 공부까지 저 학원에서 이제 시켜준다니까 저 학원과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건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학원의 원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부산 시내에 32개가 있고 마이스터라고 해서 좀 더 잘하는 위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어디냐면 기계공고, 그 해운대에 있는 부산 기계공고, 그 다음에 부산 자동차 고등학교 부자고, 요 두 개가 이제 그 마이스터인데 걔네들이 부사관 학원에 안 왔답니다. 왜냐하면 부사관이 되지 않아도 취업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얘네들이 부사관 학원에 엄청나게 온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제대로 된 취업 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군인 공무원인 부사관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학원에서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학원에 가게 된 배경은 딴 게 없습니다. 지금 3학년을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작년 이제 우리 3학년이 우리 담임선생님 저기 김석 선생님 되게 고생하시는데 참 우리 3학년 부사관 아이들에게 우리가 꿈과 희망을 걸고 우리 말썽꾸러기들을 모아가지고 부사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밖에 내놓기가 무서워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니까 학교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도 참 좋겠다 해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우리가 한 9개월 넘게 시켰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 관리한다고 매일매일 학교를 와서 했는데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오물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왜 오물한 개구리가 되었냐면 이제 저희가 2학년 2학기 말쯤에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는 얘기가 포인트는 또 이거였습니다.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니까 평소 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학교 와서 공부하니까 지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는데 속이 터지는데 제가 영어 수업할 때는 진짜 우리 아들 학원 보내놓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애들하고 수업하기 힘들다 해서 제가 복도에 20분씩 제가 서서 누가 이상한 말 하나 듣고 있고 마침에 야단칠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데 애들은 지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 9개월 해보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맨 뒤에는 애들을 학원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보내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들은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자기와 자기 친구들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부사관 학원을 가니까 뭐 30살 된 삼촌부터 지 또래 친구까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애들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그 부분은 학교가 MOU를 체결해서 부담을 아마 최대한 줄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한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부사관 공부를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제 좀 혼자서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도 이렇게 조금 이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를 저렇게 시켰거든요. 전부 다 이제 부사관 관련되는 그런 건데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국어 선생인데 우리 애들이 어휘력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뜻을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부터
가르쳐가면서 이제 지금 수업을 해야 되고, 지금 아마 우리 이제 1학년들은 우리 1학년들이 참 착하고 이쁘거든요. 아마 못해도 가르쳐주면 참 열심히 잘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 부사관들 이렇게 이제 시험에 관계된 부분인데, 거의 보면은 평가하는 과목들은 거의 같습니다. 예, 평가하는 과목들 넘기죠. 그래서 여기 공부 해군도 평가하는 과목은 거의 같은데, 이제는 공부가 해군이 영어 시험이 없어졌다죠. 예, 영어 시험이 없어졌다는 거. 영어가. 그러면 원래는 영어가 있었는데 영어 시험이 없어졌으면 우리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어머니.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산점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점상 관련된 것도 저희 ITQA 해가지고 저 마스터하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아이들 부족한 거는 학교에서 따고, 조금 이제 또 그때 필요한 거 어떤 거는 정말 미친 듯이 한 달 만에 애들이 따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필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하고 뭐 영어는 어려우면은 저 가산점 저거 안 받아도 됩니다. 대신에 필기시험 좀 더 보고 뭐 외국어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군 이제 부사관 여기 되기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빨리 임팩트 있게 끝내야 된다는 말이, 이 과정이 너무 지루한 겁니다. 시험 보고 나서 뭐 수능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시험 보고 나서 조금 있으면 성적 나오는 게 아니라 지원서 접수하고 필기 보고, 그 다음 필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하고 체력검사하고 신체검사하고 뭐 하고 다 해야지만 저게 이제 신원조회까지 하는데 저게 5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 겁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께 제가 참 기나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사관이 아이가 원하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은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은 반대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대충 조금 적성이 맞으면 부모님들이 적성에 맞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부사관이 되고 인간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예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덕체를 겸비해야 되겠다. 공부도 하고 인성도 쌓고 체력도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단계별로 자격증도 취득하고 학교에서 하는 체력 단련에 관계되는 그런 이제 활동들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초 생활 습관이나 인성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기초 학력 공부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3학년 아이들 보니까 한 번씩은 우리 3학년 아이들 지금 부사관 사무경영과 부사관반 아이들이 10명, 그 다음에 조리과에서 오는 부사관 아이들 6명에서 총 16명입니다. 총 16명이 지금 이제 3학년에 있는데, 그 3학년 부사관반 아이들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면, 우리 아이들이 3학년 그 사무경영과의 부사관 아이들 중에는 조금 말썽꾸러기들도 있어가지고 지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지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를 라운딩하고 있으면 우리 도란도란이라고 하는 학생 휴게실 청소는 우리 3학년 8반의 은석이가 해주는데, 은석이 캐릭터는 절대로 청소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요즘은 담임선생님 물론 시키셨겠지만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껴도 우리는 아이들 표정을 눈으로 보는데 은석이 참 기분 좋게 청소해주고, 제가 뭐 부탁하면 그것까지 기꺼이 들어주더라고요. 달라지는데 한 2년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착하고 어여뻐도 부사관까지 가기에는 길은 좀 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아까 말씀이 우리 학교
생활 교육은 정말 막 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뭐 부모님들 힘드신 부모님들이 간혹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인근에 계시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기장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이쁘다 하시거든요. 더 학생답다 하시거든요. 부모님들 원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이답고 학생이 학생다우고 우리 1학년들 참 학생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가 가는 길에 발 맞춰서 학생 관리 잘 해주시고 학교와 유대관계 뭐 설명회도 와주시고 못 오시면 저희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면담 해주시고 면담 불가하면 뭐 전화해야죠. 먹고 살기 다 힘든데 그렇게 해서 꼭 내 아이가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꼭 그거 하셔가지고 학교와 이게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좋은 부사관이 되도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프라 구축은 다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이들 현장 체험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 저렇게 살 때 아이들 기분 좋으라고 학교에서 사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이제 전문기관 아까 그 학원은 제가 지금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원장님을 제가 5년 이상 봤는데 정말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님들께도 그 얘기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저는 그 원장님하고는 커피 한 번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커피는 학교에서 우리 커피 드렸지 밖에서 뭐 그런 관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상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외부 기관하고의 그런 이제 연계성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 결론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사관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생, 학부모님, 학교, 외부 전문가 이 모두가 함께 가야 부사관 최종 선발과 인간 그리고 장기 복무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 학부모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활동이 함께 간다면 부사관의 길도 장기 부사관으로서 복무하는 길도 아이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양실은 이제 저희가 오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냉장고고요. 설이 워낙 좋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조리가 보낼 걸 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지금 이 조리가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금 정리가 안 돼요. 뭐 물품이 새로 들어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제가 전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런 시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2학년 때 제가 다른 이는 꿈엔 누려고 사네.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이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에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아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아 내일을 꿈꾸는가 아무 꿈 없질 않아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호감우 꿈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저기는 이렇게 있거든. 부사관을 하든 안 하든, 조리과 엘리 조리 부사관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나름대로 아마 1년 잘 생활했고 나머지 2년도 학교 안에서 또 이렇게 재미나게 또 꿈을 키워갈 겁니다. 네. 오늘 너무 장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